자,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가면요, 두 가지 진풍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중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파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첫 번째 원인은 수급 불균형입니다. 근데 수급 불균형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멸실주택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표에서 보듯이, 자, 2012년도 같으면은 신규 입주주택이 한 17,783가구로서 많았어요. 그러다가 쭉쭉 하다가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멸실주택이 더 많습니다. 입주주택보다도 1,149가구가 오히려 입주 물량보다도 멸실주택이 많다.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실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갈 목적으로 사업을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금년도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멸실주택이 더 많기 때문에 금년도 서울 집값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5만 3,534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납니다. 입주 물량이. 따라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전망이 썩 좋아 보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멸실주택이 많다 보니까 멸실되는 이사 가는 철거하는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위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부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린벨트 해제,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이 도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가장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 송파구 하고 이제 서초구 이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서초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지 좋은 지역에서 공급을 늘려줘야만이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잡는데, 어떤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든지 서울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그린벨트 해제를 아마 보다 적극적으로 이게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서초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군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중에 내곡동이라든지요, 우면동이라든지 방위동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공급이 증가가 돼야 서울 집값을 잡는데 안정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을 정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정부도 좀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좀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즉,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정하고 보상하고 착공하고 입주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5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급을 늘려주는데 그 5년 동안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자, 바로 그런 5년 동안에 이런 공급의 시차가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가면서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천만다행이게 지금 정부가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울 어느 지역이 또 얼마나 부족한지 자치구별로 한번 살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좀 보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은 붉은 색깔이죠. 예, 붉은 색깔이 멸실주택이 많은 지역이고요. 예, 약간 푸른 색깔이 오히려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멸실주택이 입주보다 많은 곳은 대표적인 게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강동구, 노원구, 그다음에 관악구, 영등포구, 강서구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멸실이나 입주가 아예 적은 곳, 예, 종로구나 강북구나 성북구, 중랑구. 자, 멸실이나 입주가 적은 곳은 아예 거의 변화가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지역일수록 이 아파트 연식이 몇 년 안 된 새 아파트는 그만큼 품귀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나 강북구나 성북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된 새 아파트라면 그만큼 보유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투자 가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강남 4구 중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송파구가 올해 한 7,600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 더 많은데 멸실주택보다요. 이거는 다르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위례 신도시의 영향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4구가 전반적으로 멸실주택이 많은데 이제 송파구만 떼어놓고 보면은 위례 신도시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초구가 입주보다 멸실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송파와 강동을 포함한 또 강남 4구의 순공급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어찌됐든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게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남 4구만 별도로 좀 띄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멸실량이 입주량 15,542가구보다도 17,580가구가 멸실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요층이 많은 곳에 멸실주택이 다 모여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전체 멸실량의 92%가 강남 4구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통계는 제가 아까 첫 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로 금년도에 많이 몰려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2005년도에 약 한 8,363가구가 입주보다 멸실이 많았던 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 기록을 훨씬 2배 이상 뛰어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남 4구의 멸실주택이 역대 사상 기록을 경신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되겠죠. 또 여기에다가 약간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폐지 움직임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자사고나 특목고가 강남권 아니라 비강남권에 있을 때 어떤 학군 수요로 인해서 가격을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분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자사고라든지 특목고가 폐지가 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권의 수요가 더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특히 강남 4구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강남권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파급 효과가 주어지겠죠. 성동구라든지 강진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마포, 관악구 이런 쪽이 강남 4구와 더불어서 같이 급등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교통이 많이 좀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의 입지 좋은 지역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분당이라든지요, 판교라든지 하남시, 과천, 평촌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점이 공급 과잉의 역전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경기도권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자, 경기도는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멸실주택은 거의 없고요. 멸실주택보다는 대부분이 순공급되는 증가량입니다. 즉, 약 15만 3,534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그런 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면요. 붉은 색깔은 딱 2곳밖에 없습니다. 2곳. 과천과 안양밖에 없습니다. 과천, 안양. 자, 그렇다면 과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금년도의 어떤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 높다고 보일 수밖에 없겠죠. 확률적으로. 자, 그렇지만 순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도표에서 보듯이 화성시 같으면 무려 31,776가구가 늘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용인시 같은 경우 15,676가구가 늘어나고요. 김포시 같으면 주로 한강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게 많죠. 한 14,197가구. 그다음에 시흥시 택지개발지구가 많죠. 12,393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좀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신분당선이나 분당선이나 역세권에 있는 단지냐 아니냐 좀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지역들 순공급이 굉장히 넘치는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해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고 특히 입주 시점이 다다랐을 때 역전세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